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30%가량 참 열심히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마무리는 좀 다소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국제 유가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 전강후약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흐름 보였는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주식 트렌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요. 시장 흐름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증시 이슈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합니다. 저희 5월 또 이제 5월 달을 앞두고 꼭 주목해봐야 될 두 가지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0시 4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1조 4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지수 방어에 나서면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조 1천억 원가량의 순매도세를, 기관 역시도 2,8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 초반 6,750포인트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는 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해내면서 6,598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부터 살펴보시면요. 이 미국의 빅테크들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에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계속되는 기관의 매도세의 상방이 제한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콜에서 분기 역대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했죠. 뿐만 아니라 HBM4 완판 소식까지 전하면서 이 공급 부족을 입증해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 노조 관련돼서 공급 차질 이쪽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23만 전자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요.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SK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SK 스퀘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소식 속에서 SK 하이닉스 그대로 하락 마감했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총 3위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보시면요. 나흘 만에 파란불 켜내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하락 마감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또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사흘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기관 역시도 3천억 원가량의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또 지수 방어에 나서면서 매수 포지션 취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2.29%가량 하락하면서 1,192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문에서 다소 개선된 모습 보여줬는데요.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가에서 오늘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트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나란히 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3%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삼청당 제약은 6%대 낙폭 굉장히 키우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주식 트렌드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딱
2번 방송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 4가지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두 상승불 켜낸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직전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시면요. 7거래일 만에 29%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을 해줬고요. 칩스앤미디어 역시도 8%가량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4월 2일에 공략해드린 2가지 종목들 수산 인더스트리 그리고 SKC 역시도 각각 33% 그리고 38%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해준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장에서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61,000원 터치해주면서 129%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을 해줬고요. 대한전선 역시도 오늘장에서 116%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해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이런 공략주들처럼 향후 주목해볼 만한 또 유의미한 상승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챙겨왔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생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공략주 2가지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장세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 흐름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4월 마지막 거래일을 마무리하면서 5월 이 투자의 전략을 잘 세워보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가 상승한 하루였는데요. WTI가 108달러 그리고 브렌트유가 118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까지 더해졌죠. 이 각국의 부채가 너무 과도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 최근 글로벌 시장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어떤 것부터 풀어주실 건가요? 네, 먼저 미증시 시황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미증시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반도체 섹터에만 정말 강력하게 수급이 몰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후로 오픈 AI의 매출 감소로 순환형 투자 리스크가 부각되게 되면서 자, 섹터 전반 힘을 잃게 되었고 여기서 또 관망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최근 미증시는
어닝 시즌을 맞게 되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은 단순히 이제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넘어선 정말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자, 호르무즈 상하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게 되면서 시장은 보다 확실한 쪽으로 이렇게 투자 방향을 좀 수급이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도 반도체와 같은 특정 섹터로만 수급이 쏠리게 되었고, 자, 그 외 다른 업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죠. 자, 그나마 이번 달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일부 밑돌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속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제는 이 봉쇄에 대한 리스크가 여기서 발생한 리스크가 이제는 지표에 슬슬 찍히게 되는 그런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이란의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자, 이란에 대한 장기적 해상 봉쇄를 시사하게 되면서 자, 여기서 바로 어제 유가가 폭등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자, 이는 글로벌 물류 및 원유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트럼프의 그런 발언이 단순하게 들었을 때는 그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므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가 최근 정유업계 임원들과 비공개로 만나서 이란전에 따르는 에너지 시장 파장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소식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어떤 우회적인 압박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가 머지않은 시점에는 좀 해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지수 중심의 나스닥은 오픈 AI의 매출 둔화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죠. 제미나이와 클로즈 등 경쟁 서비스의 추격이 이어지게 되면서 오픈 AI의 어떤 독점적인 구도가 깨지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뭐 제가 수개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오픈 AI의 이런 순환형 투자 구조가 이제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고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오픈 AI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순환형 투자 구조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이제 정체되거나 또는 줄어들게 된다면 이 투자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섹터 전반적으로 뭐 강한 대형 악재다 이렇게까지 뭐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고요. 자, 오픈 AI 관련으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바라보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최대 이벤트 바로 5월 1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자, 지난 3월 CPI 이번 달에 발표가 됐었죠. 이미 물가가 3%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봉쇄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제는 여기서 막히게 된 물류라든지 유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게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가가 뛸 것이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상치를 또 이제 웃도는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물류가 막히게 되는 그런 리스크까지 한 번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월 12일 이전에는 좀 최대한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이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5월 초까지는 리스크 구간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되 향후 나오게 될 경기 지표의 결과에 주목을 하면서 전략을 잘 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그동안 주식 트렌드에서 공략해드렸던 생방송 공략주들의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선 주식 트렌드 격주로 방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 저희 4월 달에 딱 2번 방송이 있었는데 이때 공략해 주신 4가지 종목들 모두 또 빨간불 켜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요. 그럼요. 축하할 네,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제가 오를 만한 걸 추천드리니까 뭐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결과다. 음.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공략주. 공략주. 공략을 했던 네. 열심히 공략했고 공부했죠. 그쵸. 우리가 그래서 왜 사야 되는지, 왜 갈 확률이 높은지 음. 이런 부분 충분하게 설명드렸고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어. 종목들 한 번 더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제일 덜 간 거, 덜 상승한 거. 네, 한신기계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자, 한신기계 4월 16일, 네, 보름 전 추천 줍니다. 자, 보름 전 방송이 이렇게 보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름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자, 목요일 저녁 방송에서 추천드렸고 다음 날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목요일에 한번 이렇게 15%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 그거 외에는 별다른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아직 수급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온 구간은 아니겠고요. 자, 원전주는 전반적으로 뭐 주요 종목들은 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약간 중소형주에 속하는 종목이 바로 한신기계인데, 자, 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수렴하는 구간이 나타났는데, 자, 이 수렴 이후에 이제 이거 뭐 간단한 차트 기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한 이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장상하기 정말 좋다라는 전제하에 바로 상승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뭐 재료가 없고 장상이 안 좋다면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추가적인 흐름 아직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월 초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볼 만한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 정도 상승률 나왔는데 크게 오르진 않았네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4월 16일에 마찬가지로 공략을 해드렸고, 그래서 자, 이때는 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날입니다. 16일. 그죠? 이 급등 이후에,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을,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좀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자,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서 공략이 들어갔고, 자, 여기 이후에 다음 날부터, 자, 다음 날은 큰 흐름은 없었죠. 플러스 2% 아니죠. 종가 기준 1.8%, 1%대에 이렇게 보합하는 흐름,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이렇게 이 종목도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치도 있었던 종목이고 좀 위로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대응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내가 사서 한 번에 판다 이런 생각보다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항상 줄여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방송에서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공부방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4월 2일 추천주 수산인더스트리. 자, 이 종목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 관련주죠. 수산인더스트리. 네, 4월 2일에 추천드렸고, 자, 다음 날부터 바로 급등하는 흐름. 다음 날 10% 상승폭 나왔고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 나타나게 되면서 이 공략한 날짜로부터 대비해서 33% 정도 상승률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 전 고점 이게 25년 작년 6월 그러니까 1년 전의 고점입니다. 이 고점의 구간에서 좀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여전히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자체가
AI에 필요한 인프라 관련주로 이제 속하게 됐고 그때와는 좀 지금은 수급도 더 많이 우리 국내 증시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또 이 종목의 특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차익을 절반이든 뭐 이렇게 차익을 실현하고 자 이후 흐름을 좀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부분은 공부방에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같은 날 SKC SKC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할까요? 아니요, SKC까지 보시죠. 그러니까 네. SKC까지만. 네. 네. 네, 4월 2일 좀 이게 너무 이게 상승을 자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까봐. 보일까봐. 네, 이거밖에 추천 안 들었어요, 4월에. 그러니까요. 지금 4월입니다. 그렇죠. 네. 공략주를 네. 이렇게 해드렸죠. 자, 4월 2일 저녁에 추천드렸습니다. 4월 2일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차트 한번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4월 2일까지. 자, 보면은 계속 그냥 하락하던 시점에 제가 추천드린 공략 드린 겁니다. 공략. 네, 전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그럼요. 공략 드립니다. 공략해드렸죠. 네, 공략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날부터 계속 상승이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해요. 그쵸. 어떻게 이렇게. 대부분 좀 이랬다는 거, 그렇죠. 제 자랑 같아서 이렇게 말씀은 자주 안 드리는데, 네, 아무튼. 자, 16일에 강력한 수급 나왔죠. 보면은 최고점이 뭐 23% 이렇게 폭등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후로 뭐 절반 정도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이후로도 계속해서 또 이제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자, 오늘은 좀 장이 안 좋았죠. 장세가 이렇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내 종목만 계속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욕심이죠. 혹시 네.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마음이 넓으시군요. 그럼요. 급하지 아하,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넓으셔서 다행이네요. 자, 네. 아무튼 자, 일부 조정이 나왔는데 뭐 증시 하방 압력으로 인한 이런 수급 이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단기적으로 좀 살아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 가능한 부분이겠고 그렇게 해서 SKC가 뭐 34%, 38% 네, 많이 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뭐 참여하신 분들 좀 그 수익률 많이 달성하셨을 것 같고 이렇게 공부방 많이 참여하셔서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 4가지 해주셨습니다. 우선 4월에 공략해드린 4가지 종목, 우선 4월 16일에 공략해드린 한신기계가 8%가량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29.06%의 상승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2일에 공략해드린 수산 인더스트리가 33%, 그리고 SKC가 38%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공략주들처럼 오늘도 히든 종목 2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공부방 준비해뒀으니까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 공부방보다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휴일을 앞두고 또 5월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함께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다음 순서로는 저희 또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준비해 오신 내용 있으실 텐데 관련돼서. 네, 그 간단하게 이렇게 뭐 시향하고 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번 주 국내 증시 미증시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죠. 그래서 관망세가 유입되었고 좀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다가 오늘 또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보합하는 그런 장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내일 노동절 휴장이 있죠. 노동절 휴장에 따라서 연휴 동안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3거리일 동안 뭐 호르무즈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3일이 아니고 3일 동안 쉬잖아요. 그렇죠. 자기 쉽니다. 네.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상황이 급변해. 예측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좀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섹터별 이번 주 나타났던 흐름을 보면은 미증시의 반도체 섹터 흐름 영향으로 그런 AI 인프라나 반도체 섹터 일부의 그런 수급이 유입되고 이렇게 다 들어온 건 아니고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수급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게 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유리기판이 좀 한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죠. 네. 소외가 됐었죠. 하지만 저는 유리기판을 공략드렸습니다. 음.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공략드렸습니다. 네. 지금 지금 이렇게 소외됐을 때 사야 한다.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또 이제 저점에서 안전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그게 에이스케이시입니다. 네. 제일 많이 갔어요. 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을 때 수급이 유입될 만한 그 섹터 네.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이요. 네. 오늘은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수적으로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볼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네. 시황 얘기하다 갑자기 또 그렇죠. 너무 기대가 좀 되시나 봅니다. 네, 네. 아무튼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아무튼 그래서 유리기판이나 HBM 등 세부 테마 내에서 이런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추천주였던 YC캠은 오늘 좀 말씀 안 드렸는데 YC캠이 정말 많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고요 이번 주에. 자, 그리고 전력주로 제가 죄송합니다. 공략 드렸던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은 뭐 매일 이런 최고가를 갱신하는 매일같이 최고가를 갱신하는 행진을 정말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 부분은 지난 제가 공략 당시에 자꾸 말실수해가지고 큰일 그러게요. 났네. 네, 괜찮습니다. 공략 네. 당시에 방송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 정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좀 정말 필수적인 섹터의 주요 종목이다. 네, 뭐 이렇게 공략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전력주와 AI 밸류체인 의 핵심 종목들, 그러니까 그 섹터가 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핵심 종목들이 이렇게 개별적인 움직임을 정말 강력하게 보여준 그런 장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합 장세가 펼쳐졌으니까, 네, 보합 장세가 펼쳐졌으니까 선별적으로 정말 좋은 것만 간다. 지금 장세가 이번 주가 좀 이런 장세가 펼쳐졌다. 자,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원자재 관련주나 특정 종목들, 특정 어떤 개별주만 움직이는 구간은 결국에는 시장 전체의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꾸준한 우상향이라든지 이런 폭등세라든지 이거를 계속해서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장세가 받쳐줘야지만 그 상승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정말 직결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인 만큼 자, 이란 전쟁 상황을 꾸준하게 주시를 하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해석도 좀 객관적으로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미 발생하게 된 호르무즈의 봉쇄 여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여기서 발생한 여파를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되는 단계다. 그래서 앞으로의 물가와 우리가 금리와 같은 경제 전반에 그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현금 비중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열 중인 뭐 전력주 같은 섹터들 이상한 매매하는 분들 꼭 계세요. 그렇죠. 오늘 뭐 대한전선을 내가 오늘 샀는데 뭐 5% 수익이 나왔다. 네, 위험하죠. 단타로 막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은 대한전선 2월 2일에 그 공략 드렸어요. 한참 그 안전한 그래서 가격대에서 안전할 때 모아서 이렇게 내가 긴 호흡을 가져가서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고민해야 하는 구간이지. 그 단타성,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쉽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상승장에 상승만 해요, 그렇죠? 그럼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엔 가니까 손절 안 해도 결국 수익 보내. 이게 반복됩니다. 이게 개인들은 네. 학습돼 버려요. 그러다가 하락장으로 전환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또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올라오지? 음.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정말 이렇게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분들께 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런 대응 자체가 그러니까 좀 옳지 않다.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하는 매매를 하자. 요게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또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아직까지는 조금 유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 유가도 변수로 남아 있고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도 유효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초까지 일단 당장은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급상승하고 있는 특징주에 올라타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대응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주목해볼 만한 섹터, 어떤 섹터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섹터일까요? 제가 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한마디만 좀 보태자면은, 네네. 그러니까 다 지금 막 정리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이벤트, 그러니까 CPI라는 주요 이벤트가 5월 12일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네. 그걸 충분히 우리가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되지 않다. 그 전에는 조금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자. 네. 극단적으로 그럼 나 다 팔아야지. 그건 또 다 안 되죠. 이게 아니죠. 네. 투자라는 건 그죠. 비중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현금 확보를 미리 좀 해놓고 리스크에 대비하는 투자를 하자. 요게 좀 핵심이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준비한 섹터, 준비한 종목. 자, 바로 은행주에 속하는 그런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섹터에 대한 제가 왜 이 섹터를 준비했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 리스크와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가오는 미국의 4월 물가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그러니까 4월 물가 지표는 5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를 보완할 만한 섹터를 우리가 찾아가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도 중요하겠지만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섹터도 우리가 좀 일시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주 섹터입니다. 자, 투자에서 안정적이라는 그런 뜻은 결국에는 밸류업과 그다음에 뭐 배당 수익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정부 주도의 기업 가치 재고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그동안 저평가에 머물렀었던 은행주들이 최근에 조금 이렇게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뭐 종목별로 상이하고 어떤 뭐 지주회사라든지 증권 관련 이런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겠지만 정말 그냥 은행주 자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저평가에 눌려 있다 이런 구간이겠죠. 특히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이자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체력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못 낮춰. 그러면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은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런 이익이 쌓여 있다. 이런 개념인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금 흐름과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는 방어주 성격의 은행 섹터로의 수급 유입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만 보시더라도 전쟁 리스크와 물가압력으로 성장주 흐름들이 전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 거는 막 보면은 제가 공략해드린 종목 보면은 막 팍팍 상승하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섹터 내에서도 정말 일부 종목들만 간 거예요. 종목별로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엄청난 있죠. 차별이죠. 네. 그리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잘 골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잘 골랐으니까 간 거지. 다 간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장세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들의 그 흐름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주들의 그런 수급이 일시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이거 뭐 계속 간다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가져온 그런 섹터고요,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자, 5월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정말 위든 아래든 좀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를 투자를 해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질 게 없어. 이게 진짜 바닥이야. 이걸 너무 많이 확인했어. 이런 걸 지금은 좀 투자해야 되는, 미리 좀 해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공략 섹터로는 은행주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주시면서 공통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등 그리고 CPI 발표 지표도 무시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방어주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은행 섹터 관심 있게 보시고 그중에서도 유의미한 또 상승 종목 저희가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은행주 섹터 내에서도 또 저희 전문가님 유리기판의 SKC 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이 좀 유의미한 상승 낼 수 있는 종목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종목. 그렇죠. 지금 당장 급등은 하방 아니죠. 경직성이 강한 종목을 가져온 것이지, 네네. 이게 막 뭐 SKC처럼 뭐 30%, 40%가 그쵸. 뭐 급등은 이런 아니죠. 걸 준비했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하방 경직성 강한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뭐 금리가 동결되거나 뭐 아니면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은 오히려 이 은행주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방어주 그쵸? 성격으로. 네네. 그럴 때는 내가 이거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네.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냥 팔면 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 개념에서 그쵸, 조금 네. 차별화가 보험 든다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네네. 보험 가입한다. 네, 진짜 보험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쵸. 약간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공략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은행주들이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개념이라면, 자, 오늘 준비한 이 기업은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은행인 이 기업은 기존 시중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고정비와 오프라인 점포 유지비, 그러니까 이런 유지비 측면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벗어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유지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이 말은 더 높은 주가 탄력성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업은 모바일 편의성을 바탕으로 낮은 조달 비용과 높은 영업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자, 좋은 이익의 그런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강하게 흡수했습니다. 강하게 흡수를 하게 되면서 실적의 그런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런 실적이 한 단계 끌어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플랫폼을 통한 그런 이자 외에 그런 수익 확대는 다른 은행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흉내낼 수 없다. 이 기업만의 어떤 독점력이다. 네, 이게 그 종목을 공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라서 이 기업만의 정말 독점력이다. 어떤 종목인지 아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주가 측면에서도 지난 밸류업 랠리에서 전통 은행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상당히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자,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단기의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될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성될 수도 있다. 조성되면 이거 많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 차트적으로도.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자,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고, 자,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금융 데이터를 자산화하게 되면서 자, AI 기반의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전통 어떤 은행주들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은 물론 이제 최근이 아니죠. 이게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다가 또 크게 한번 또 조정을 받고
보면은 2만 원대 2만 원대에서 22,500원이 정말 그 강력한 바닥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좀 이탈한 적이 거의 없죠. 이렇게 좀 장기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게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하지만 제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익도 많이 쌓여 있고 네. 시장 환경만 받쳐준다면 이 종목은 크게 튈 수 있다. 단기에 계속 막 우상향해서 막 이거를 당장 기대하는 거는 조금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단기적으로 그 환경이 조성됐을 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렇죠. 확률적으로 높아요. 물가가 오를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상승 확률이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은행주 관련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는 이 종목명 공개해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측 하단에 공부방 준비해 뒀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스캔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전문가님의 이 종목명 10시 50분에 정확하게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나는 공부방 조금 매번 확인하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도 준비를 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또 이 연휴를 앞두고 또 5월장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은행 관련된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늘 두 가지 종목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이 두 번째 종목의 섹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두 번째 종목의 섹터 바로 자동차 부품주를 가져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네네. 네. 자, 자동차 부품주 준비를 해봤고요. 자, 왜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준비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호르무즈의 봉쇄 이후로 정말 혼란한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쟁이 끝날 것 같다가도 아닐 것 같다가도 또 봉쇄가 풀릴 것 같다가도 아닐 것 같다가도 이게 매일 반복되고 있잖아요. 핑퐁핑퐁 그렇죠. 그렇죠. 유가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 실적과 모멘텀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섹터, 그 섹터에서도 이 특정 종목들만 계속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런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시장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정말 선별적인 종목들만 계속해서 수급이 이어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수출 기반인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환율에 따르는 영향을 강하게 받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수출 기업에게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는 그런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자, 최근까지 환율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무뎌져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1,400원대 후반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환율이 장기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 오래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환율로 인한 이 말은 환율로 인한 그런 이익을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 또는 뭐 자동차 부품 관련 이런 기업들이 이익을 계속해서 쌓아왔다는 뜻도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의 견고한 실적 추이, 실제로 실적까지도 잘 나와버렸죠. 실적 추이가 자, 인도와 북미 시장에서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현대차의 인도 법인의 현지 상장 소식과 함께, 그러니까 IPO 소식과 함께 자, 인도 시장에서도 성장력이 크게 확보되고 있는 확보된 상황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나 AI 테마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압박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자, 자동차 부품 섹터는 이렇게 강력한 그동안 쌓아놓은 이익 체력, 이게 체력이겠죠. 이런 체력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맞물려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환율로 인한 이익까지도 지금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섹터가 워낙 부각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게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를
이런 쪽에 유연한 어떤 생산 능력 그리고 글로벌 거점을 확보한 부품사들이 섹터 내에서도 강력한 수급을 당연히 기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완성차 업계의 성장에 힘입어서 여러 좋은 환경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지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재료가 충분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한 섹터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로 관심 가져야 될 섹터로는 자동차 부품 섹터 선별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도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도 이 저평가와 성장성을 매력을 축을 두고 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이 섹터 선별해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해야 돼요. 시간이 별로 안 없군요. 남았죠. 네, 빠르게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이제는 글로벌 현지화 그리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이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다. 주가를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도어 트림, 그러니까 자동차 문 그리고 범퍼 같은 자동차 내외 장재 분야에서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와의 정말 오랜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현대차 그룹이 인도 시장 공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좀 필수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특히나 인도의 대규모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 현대차 인도법인 IPO와 맞물리게 되면서 현지 시장 성장의 수혜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자, 숫자로 봐도 PBR 6배 수준의 그런 정말 극심한 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고, 자, 이런 우리나라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될 때마다 저 PBR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말았다 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실적 위주 형태로 전환될 때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재평가를 받을 만한 타이밍이 한 번은 온다. 이거 한 번은 온다. 한 번은 왜냐면 온다. 한 번은 정말 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환율이 올라 있고 여기서 가져온 수혜 그리고 실적도 막 성장도 실적도 좋은데 성장성까지 너무 좋아. 네. 안 올라갈 이유가 없어. 없죠. 그렇죠? 이런 걸 투자해야죠. 네. 가치 투자. 네. 가치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한 종목이고 종목 설명은 요 정도 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지금 좀 상당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세 영향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수급, 그러니까 섹터 전반에 그 수급 이탈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량주 쪽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별다른 수급이 탄력이 이어지지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주가가 10,000원대를 뭐 벗어나질 못하는 그런 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주봉인데요. 정말 과거에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한번 크게 나타났었죠. 자, 이 정도를 제가 뭐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과거에 이 정도의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하지만 이번 타이밍에,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번은 어떤 랠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정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네. 체력을 정말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석 연료차, 디젤차, 즉 모든 차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폭스바겐, 포드, 그리고 랜드로버까지 글로벌 완성체 업체에다가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동차 부품 종목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공부방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자동차 부품 종목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공부방 매번 확인하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준비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친절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 다다음 주 이 시간 밤 10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